안녕하세요. 오늘 아미타 카푸어 박사님의 자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진화 2022년부터 2025년까지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 AI랑 소통하는 방식, 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뭐랄까, 처음엔 그냥 샌드위치 만들어줘 하다가 이젠 같이 레시피 개발하는 느낌이랄까요? 네, 오늘 저희 목표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단순 지시에서 AI와의 정교한 협업 설계로 발전했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걸 넘어서서요. AI의 행동이나 반응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또 설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졌죠. 모델 가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모델에게 말 거는 방식을 바꾸는 건데 이게 지난 몇 년 사이에 정말 극적으로 진화했어요. 그렇죠.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2022년 그 무렵, 처음엔 아주 간단했잖아요. 제로샷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요약해줘 이렇게 바로 시키는 방식. 네, 그게 가장 기본이었죠. 모델이 이미 아는 걸로 답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만 복잡해져도 금방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게 퓨샷 프롬프팅입니다. 아, 퓨샷이요. 예시를 좀 보여주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런 텍스트는 이렇게 요약하는 거야 하고 몇 개 보여주고 나서 요청하는 거죠. 어떤 특정 스타일이나 형식을 원할 때 이게 꽤 괜찮았어요. 아하. 하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했군요. 그러니까 더 복잡한 문제 해결이나 뭐 추론 같은 걸 시키려니까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AI한테 여러 단계로 생각하게 하거나 계획을 짜게 하거나 아니면 외부 정보를 찾아 쓰게 하거나 이런 요구들이 생기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좀 어려웠죠. 특히 GPT-4 같은 더 똑똑한 모델들이 나오면서 얘네들의 숨겨진 능력을 어떻게 끌어낼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된 거예요. 아, 그러네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 AI의 생각하는 과정 자체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유명한 생각의 연쇄, 체인 오브 토트, 코트 방식이 바로 그거겠네요. 네, 핵심을 딱 짚으셨네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같은 아주 간단한 문구 하나만 딱 추가해도요. AI가 답을 내기 전에 그 중간 과정을 쭉 보여줘요. 생각의 흐름을요. 이렇게 하면 복잡한 수학 문제나 논리 퍼즐 같은 거 풀 때 성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와, 그냥 답만 달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과정을 유도하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근데 생각의 길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좀 탐색하게 할 수도 있나요? 물론이죠. 그래서 나온 기법들이 생각의 Tree of Thoughts, TOT나 생각의 그래프, Graph of Thoughts, GOT 같은 거예요. 여러 추론 경로를 동시에 탐색하면서 어떤 게 최선인지 평가하고 차정하는 방식이죠. 복잡한 계획이나 창의적인 글쓰기에 유용하고요. 또 자기 일관성, self consistency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해서 제일 많이 나온 답을 고르는 약간 다수결 같은 방식이에요. 아하, 여러 갈래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군요. 근데 그 AI가 가끔 최신 정보는 잘 모르거나 없는 사실을 막 만들어내는 문제 있잖아요. 환각 현상이라고 하던가요? 이건 어떻게 대처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검색 증강 생성,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RAG 기술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질문을 받으면 AI가 바로 답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외부 데이터베이스나 문서 저장소에서 관련된 정보를 싹 검색해요. 먼저 찾아보는군요. 네. 그리고 그 찾은 최신 정보를 프롬프트에 싹 넣어서 AI한테 주는 거죠. 그럼 AI는 자기가 원래 알던 거랑 방금 받은 최신 정보를 합쳐서 답변을 만드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오픈북 시험 보는 거죠. 환각을 줄이고 사실 기반 답변을 만드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오, RAG 굉장히 실용적이네요. 그럼 AI가 직접 계산기를 쓴다거나 웹 검색 같은 행동을 해야 할 때는요? 그럴 때 쓰는 게 React, Reason plus Act 프레임워크예요. 이름 그대로죠. AI가 생각, Reason 단계랑 외부 도구를 쓰는 행동, Act 단계를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복해서요? 네, 예를 들어 A 회사 지금 주가 얼마야? 물으면 AI가 속으로 주가 검색 API를 써야겠군. 생각하고 Reason, API 호출 행동하고 결과 확인 관찰하고 결과 정리해서 답해야지 다시 생각하는 Reason 식이죠. 실시간 정보나 계산이 필요할 때 아주 강력해요.
와, 진짜 점점 더 똑똑해지네요. 근데 이렇게 기술이 다양해지면 이걸 잘 조합하려면 그 프롬프트 자체를 아주 잘 짜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프롬프팅, 스트럭처드 프롬프팅,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냥 문장으로 쭉 쓰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역할을 딱 정해주거나 당신은 마케팅 전문가입니다처럼요. 출력 형식을 지정하거나 제이손이나 목록 형태로 내놔라. 제약 조건을 거는 거죠. 틀을 딱 짜주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모델은 XML 태그, instructions 이런 걸 써서 구조를 명확히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모델마다 선호하는 소폭 문법이 약간씩 달라서 쓰는 모델 가이드라인을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프롬프트를 거의 설계도처럼 만드는 거죠. 허허, 이거 프롬프트 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매번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또 자동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P이나 최적화, APO 같은 분야도 뜨고 있습니다. AI를 써서 더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만들거나 개선하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최적의 문구를 AI가 찾아낼 수도 있고요. AI가 프롬프트를 짜준다니 재밌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는 그 오픈 AI의 GPT나 구글의 제미니, 엔트로픽의 클로우드, 메타의 라마 같은 주요 모델들이 있잖아요. 얘네들마다 최적의 소통 방식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트로픽은 XML 태그를 선호하고 라마는 특정 시스템 토큰 사용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모델별 가이드라인 확인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2022년에는 그냥 단순하게 질문하는 거였고, 이제는 AI의 생각 과정을 유도하고, 외부 지식도 가져오고, 심지어 도구까지 쓰게 만들고, 이걸 또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스트럭처드 프롬프팅 단계까지 왔네요. 와, 이제 자동화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뭘 원해? 라고 묻는 걸 넘어서 어떻게 그 결과물을 같이 만들어갈까? 이 과정 자체를 설계하는 협업의 관점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자동화, 여러 도구를 막 쓰는 에이전트 같은 AI, 그리고 개인화된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흐름을 따라가 봤습니다. 결국 AI랑 더 잘이려면 명확하게 말하고 맥락을 충분히 주고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또 계속 실험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AI와의 협업을 설계하는 쪽으로 발전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일이나 일상에서 AI를 활용하는 방식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